지난달 샌디에이고가 LA 다저스를 꺾고 포스트 시즌 진출이 확정된 후 김하성 선수가 골드글러브를 수상할 수도 있다 거론된 적이 있죠. 실제로 현지 시간 20일 샌디에이고의 최종 골드글러브 후보 선수 명단에 김하성 선수가 올랐는데요. 그동안 꾸준히 자국 최고의 유격수를 보내왔으나 번번이 실패한 일본 야구 팬들은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편 한 일본 야구 팬이 만든 김하성 선수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공개되었고 해당 영상을 본 일본 야구 팬들도 골드글러브를 수상할 만하다며 인정했는데요. 미국 현지의 해설위원이 김하성 선수에 대한 실언을 해 현지 팬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2차전 경기에서 한 스포츠 해설위원의 발언이 팬들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폭스 스포츠의 존 스몰츠 스포츠 전문 해설위원이 김하성 선수를 두고 그가 일본에서 홈런 타자로 유명했었다고 알고 있다 라며 김하성 선수가 일본의 홈런 타자라고 발언한 것이죠. 해당 소식을 들은 팬들은 의문을 제기하며 해명하라며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김하성은 일본에서 뛴 적 없어 멍청아. 존이 김하성을 일본인이라 했다고? 인종차별주의자가 분명해. 아니라면 말이 안 돼. 폭스, 존이 김하성을 일본인이라 칭했다. 생방송으로 사과시켜라. 라며 한국 팬들은 끼어들 틈도 없었는데요. 다양성을 가진 나라라서 그런지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그럴만했다라며 사과만 하면 넘어가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근 몇 년간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아시아 선수들 중에 일본인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냈었다는 건데요. 특히 미국 야구계에서 아시아 선수가 전무하다는 유격수 포지션을 맡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아시아인 유격수로는 일본 선수 마스이 가즈오가 메이저리그에서 유일하게 풀시즌을 소화한 일본 유격수의 자랑이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일본은 4명의 유격수를 메이저리그에 보냈습니다. 첫 번째로 나카지마 히로유키는 미국으로 진출한 후 메이저리그에선 한 경기도 못해보고 일본으로 돌아왔으며 가와사키 무네노리는 유격수로서 수비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이루수로 포지션 변경을 해야 했고 일본 프로야구에서 유격수 포지션으로 골드글러브를 3번이나 받은 니시오 카츠요시는 데뷔 초반 60경기에서 10실책이라는 최악의 수비 실력을 보여주었기에 메이저리그에서는 이루수로 포지션 변경을 해야 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유격수로 겨우 한 시즌을 넘긴 마스이 가즈오도 일본에서는 도루왕 3회, 최다 안타 2회, 골드글러브 4회에 달하는 난다긴다 하는 선수지만 미국에서는 수비 문제로 소속팀이었던 뉴욕 매츠의 팬들에게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수비율은 9할 5푼6리로 메이저리그 유격수 순위가 뒤에서 2등이란 처참한 기록이었죠. 유격수는 수비의 꽃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포지션이며 이런 중요한 자리를 아시아 선수가 자리 잡는 것부터 불가능으로 여겨지기에 그리고 서보기라도 한 아시아 선수가 전부 일본인이었기에 해설위원이 헷갈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나열한 것처럼 내야수 포지션에서 많은 실패를 겪은 일본 야구계는 메이저리그 유격수에 대한 자신감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이 모두 실패한 이유는 아시아 야구와는 차원이 다른 생태계인데요. 메이저리그 투수의 포심 패스트볼은 시속 151km로 KBO 리그 평균인 144km보다 무려 7km 빠릅니다. 강속구 투수가 한국보다 더 많은 일본도 평균 구속은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요. 투구가 빠르다는 건 타구 역시 빨라진다는 걸 의미하죠. 평균 신장이 185cm인 메이저리그 타자들은 거구임에도 더 빨리 달리고 더 빨리 날아오는 공을 더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내야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야수로서 자리 잡기 위해선 자국 리그에서 했던 수비를 모두 뜯어고쳐 더 빨리 잡고 더 빨리 공을 빼내며 더 빠른 송구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대다수가 이 과정에서 실패하고 포지션을 변경하거나 귀국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과한 선수가 바로 김하성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수비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이죠. 김하성 선수는 올해 타율 2할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야구는 더 이상 타율 홈런 타점으로 야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태껏 등한시 해온 수비 플레이까지 전부 따져보고 공격 수비 주루까지 전부 종합한 종합 기여도를 계산하는데요. 메이저리그 현지 중계진으로부터 어썸킴이라는 별명을 얻은 김하성의 수비는 말이 필요 없죠. 이 아래 공을 치면서 뛰어난 수비를 자랑하는 유격수는 30홈런을 치는 진영타자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는데요. 그게 바로 김하성 선수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이러한 활약으로 샌디에이고 팬들은 타티스 주니어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페르난도 타티스, 박찬호의 현역 시절 경기를 보신 분이라면 기억하실지도 모를 이름입니다. 바로 박찬호 커리어 최대 굴욕 중 하나인 한 이닝의 한 선수에게 만루 홈런 2번 맞기, 소위 말하는 한만두를 선사했던 그 선수인데요. 한국인 메이저리거에게 극강의 모습을 보였던 타티스 주니어도 김하성의 주전 경쟁에 있어 철옹성과 같은 상대였습니다. 타티스 주니어는 올 시즌을 앞두고 오토바이 사고로 손목 골절 부상을 당했고 복귀를 앞두고는 금지 약물 적발로 8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아 시즌을 그대로 마감한 바 있죠. 최고의 유격수라고 평가받던 타티스의 공백을 김하성 선수가 차지한 것입니다. 김하성 선수가 타티스 주니어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웠다는 평가가 자자하며 이 소식은 바다 건너 일본 열도에도 퍼졌는데요. 일본의 스포츠 전문 매체 풀카운트는 부상과 출장 정지 4,865억 원 남자 없이도 문제없다. 구멍 메우는 한국 스타 유격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하성은 유격수로 118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키 175cm로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서는 몸집이 작지만 2년차 시즌에 10홈런을 기록하는 등 슈퍼스타의 공백을 잘 메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김하성 선수는 올 시즌 각종 수비 지표에서 내셔널리그 유격수 중 단연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력한 골드글러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120년 메이저리그 역사상 아시아인 유격수가 수상한 전례는 단 한 번도 없는 가운데 김하성 선수가 그 역사를 이뤄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죠. 앞서 얘기했듯 일본 야구계를 호령하던 최고의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수많은 내야수들이 실패의 쓴맛을 본 가운데 아시아 최초라는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일 매니 마차도는 김하성 선수를 두고 김하성은 대단한 일을 해낸다. 팀의 흐름을 만든다. 거기까지 뛰다니 라며 이른바 승리의 요정으로 언급한 바 있는데요. 또 샌디에이고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김하성은 골드글러브급 재능을 가졌다. 그의 수비는 매우 인상적이다. 매번 봐왔고 잘 알기에 이젠 놀랍지도 않다. 김하성은 리그 최고의 수비수다. 라고 평하는 한편 야구 IQ가 무척 인상적이다.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김하성이 있기에 우리 내야는 실점하지 않는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김하성 선수가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제 정말 단 한 걸음 남은 거죠. 팬들의 반응도 정말 뜨거운데요. 타티스보다 낫다. 당연하지, 그는 엘리트 수비수야. 빅리거로서 수비에서 놀라운 활약을 보여줬고 골드글러브를 수상할 자격이 있어. 라며 팬들은 일찍이 김하성 선수에게 골드글러브를 쥐어준 상태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존심 강한 일본 야구 팬들에게도 김하성 선수의 플레이는 감동 그 자체인데요. 이 정도 수비력을 가진 아시아인 내야수가 있는지 몰랐다. 힘과 유연함은 물론 기백 넘치는 플레이가 인상적이야. 송구가 다른 메이저리거에 밀리지 않아. 피지컬은 물론이고 다양한 자세로 연습을 엄청 했겠지. 이 정도로 멋진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건 일본 선수들도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시아 넘버원 내야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깨와 수비 반사신경이 대단해 모든 팀이 원하겠지. 등 야구 자존심은 한 수 접어놓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에서는 제이크 크로네너스, 트렌트 그리샴, 후안 소토, 그리고 김하성 선수 4명의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가 올랐습니다. 반 멜빈 감독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김하성이 유격수 최종 후보에 오른 것이라며 김하성 선수의 후보 등극을 제일 기뻐했는데요. 반 멜빈 감독은 나는 이번 시즌 김하성보다 수비 잘하는 유격수를 보지 못한 것 같다. 물론 매트릭스는 모두에게 약간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는 우리 팀을 위해 꾸준히 퍼포먼스를 해왔다. 수비에 있어 우리 팀의 심장 박동과도 같은 존재였다며 김하성 선수의 수비를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특히 시즌 도중 팀 공격이 부진할 때도 수비에서 실점을 최소화하며 한두 개의 스윙만으로도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했다. 시즌 초반 우리는 한 점차 승부 혹은 연장 승부에서 좋은 기록을 세웠고 수비가 큰 기여를 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샌디에이고 영입 당시 백업 멤버로 영입되어 주목받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 이적 시즌 당시 샌디에이고는 클리블랜드에 호세 라미레스를 영입하는데 온 힘을 쏟았었는데요. 다행히 트레이드는 불발, 유격수인 타티스는
손목 부상과 약물 양성 반응으로 김하성 선수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하죠. 지금의 활약을 보여주기 위해 무대 뒤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데요. 현재 골드글러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김하성 선수,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챔피언십 시리즈가 앞으로 5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결승선이 눈앞에 있는 상황, 아시아 최초로 골드글러브를 수상하는 김하성 선수의 모습을 상상해봅니다.